저는 군포시 용호고등학교 다닌 박하늘이라고 하고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19학번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장 추천 1로 합격해서 최초합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신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었고 1학년 때는 1.18 정도였고 2학년 때도 그 정도, 3학년 때 약간 떨어져서 1.22 정도에서 총 학교별로 다른데 1.17에서 한 1.2 정도에서 내신이 끊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내신 관리를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면서, 이게 굉장히 교과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선생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중에 비교과인 세부능력 특기사항으로 이어져서 그 부분이 좀 제가 대학 입시하는데 굉장히 플러스가 됐던 것 같고, 비교과를 이렇게 챙기면서도 내신도 잘 나오게 되면 대학급이 많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저희 학교는 과학중점고등학교여서 고등학교 3학년 때 2과목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 4과목을 다 했는데 내신과 수능에 좀 밸런스를 맞추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시간 분배를 잘하기 위해서 플래너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측정해서 내신 공부를 한 시간을 따로 측정을 하고 또 수능 공부를 한 시간 따로 측정해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끝까지 달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1학년 입학할 때 첫 시험 때는 별로 성적이 제가 기대했던 만큼 나오진 않아서 세 자릿수까지 국어 등수가 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간고사 끝나고 포기를 할까, 그냥 이미 대학은 망했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선생님 필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꼼꼼하게 보면서 그걸 암기를 하고 새로운 이제 지문이 아무것도 필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거를 이제 카피하거나 구해서 그거를 프린트를 해서 그 선생님 필기를 암기해서 쓰는 방식으로 좀 국어 내신이라는 것이 사실 진정한 국어 실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 선생님이나 학교 시험에서 성적이 나오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암기해서 쓰는 방식을 여러 번 반복하는 일종의 백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제가 문법이 부족하다 싶으면 아예 수능 문법을 좀 책을 사서 공부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기본적인 국어 실력을 쌓는 것이 일단 내신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좀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시험 때는 좀 선생님이 필기나 이런 부분을 암기하면서 등수가 정말 극적으로 2등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등급도 굉장히 잘 나와서 첫 시험이 망쳤다고 해서 너무 포기하지 말고, 첫 시험이 쉽거나 또 많이 망친 사람이 많을수록 또는 운 좋게 받은 사람이 많을수록 그 다음 시험에 잘 보면 어차피 내신이라는 건 시험 점수랑 그다음 수행평가도 합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학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평소에 풀어두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들 경시하기 쉬운 교과서 문제나 아니면 학교 프린트 같은 거를 저는 거의 3번 정도 다시 풀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 한 50%? 그러니까 난이도가 정말 너무 쉬운 계산 문제를 제외하고는 노트에다가 따로 그 서술형으로 풀어서 어디서 저라면 선생님이라면 어디서 점수를 몇 점 주고 몇 점 줄까를 좀 고민을 하면서 서술하는 방식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어떤 학교든지 일정 부분은 굉장히 어렵게 내서 아무도 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내신이 엄청 어려운 편이 아니었는데도 한 3-4문제 정도는 정말 어렵게 내서 100점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딱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적당히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표시를 해놓고, 그다음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는 객관식을 일단 찍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가서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서술형을 풀게 되면 서술형은 절반만 풀어도 점수가 들어가니까 좀 그런 전략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는 게 수학 점수를 높게 받는데 특히 이과생이라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내신은 사실 서술형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당연히 선생님 수업을 듣고 하면서 막 엄청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데 대신에 지문을 아예 암기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성적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암기력이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고 대신에 중요한 문장만 암기하는 식으로 했는데 만약에 성적이 좋지 않고 조금 영어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라면 지문을 암기하는 방식도 효과적인 방식이라 생각하고 하지만 제가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능이라서 수능이라는 게 지금 절대평가라서 영어가 다른 친구들도 일단 국어나 수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가장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해서 후회하는 과목이 국어나 수학이 아니고 영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조금 하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를 아예 안 했을 때 잘 나오는 친구들의 퍼센트가 상당해서 좀 점수를 올리는데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리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저는 이과다 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서도 재수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고인물이 되어 있는 사태가 있어서 점수를 올리는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점이라는 등급이 아예 정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특히 수시 최저 맞출 때 많은 친구들이 89점을 맞아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원래 잘한다고 자만심에 가득 차 있던 아이였는데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오면서 내신도 챙겨야 되고 나머지 과목 수능도 챙겨야 돼서 영어를 좀 등한시하던 학생이어서 6월 모평을 보고 나서 점수를 봤더니 평소에 나오지 않던 점수가 나오게 되어서 이 학원에도 많이 도움을 받았었는데 선생님과 배우면서 첫 번째로 저는 해석을 할 때 두루뭉실하게 둥둥거리게 해석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오답을 만들어내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구문 독해 그런 부분을 좀 암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1대1 방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암기를 확실하게 확인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두 번째로 등한시했던 학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어가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제가 나오는 성적에 비해서도 단어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이어서 단어책을 짧은 시간 안에 외우기 위해서 여러 번 표시하고 계속 정독하고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떨어지면 그냥 그날 무조건 외우고 가는 식으로 해서 단어를 많이 극복했고 특히 수능날 저는 밥 먹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다 작은 노트에 적어가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씩 읽었는데 실제로 수능에 좀 제가 생각했던 한 100가지 단어가 안 되게 뽑아갔는데 거기서 너무 많은 단어들이 나와서 선생님이랑 외우면서 부족했던 단어는 기록해놓는 방식이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그걸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방식이 정말 수능 성적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수능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교과라는 것이 내신이 수시라면 내신이 사실 등급을 정하고 그 대학을 대강 정하고 학부를 결정하는 건 비교과라고 저는 학종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붙은 친구들 중에서 다 잘 간 친구들은 3점대에서 동국대를 간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서도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어서 고3 때라도 신경 써서 그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작성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지 선생님들이 정성을 다해 써주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제 비교과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많은 인상을 남겼던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봉사인 것 같은데 거의 240시간 정도를 했어요. 꼭 진로랑 관련된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봉사를 많이 했지만 그 많은 양에 비해서는 조금 덜 주목을 받았던 게 봉사가 다 기자단 봉사라던가 교육봉사라던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봉사를 하고 싶다면 또 진로와 아예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진로와 관련 있는 봉사를 찾기 어렵다면 차라리 요양원이나 병원처럼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는 게
느끼는 바도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수능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남고 무료하기도 하고 너무 많이 쉬어서 그래서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조금 한 달 넘게 봉사를 했는데 제가 사실 240시간 동안 앞에 했던 봉사들보다도 그 뒤에 있던 40시간의 봉사가 더욱더 저한테 좀 많은 걸 남겼고 이걸 실제로 만약에 자소서에 적었다면 제게 좀 더 플러스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진로와 관련된 걸 하면 좋겠지만 저도 진로와 관련된 걸 했었고 그거는 정말 약간 인성보다는 사실 그냥 전공적 학성에 많이 필요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요양원이나 아니면 뭐 장애인복지관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봉사를 하는 게 자기한테도 플러스고 대학을 가는데도 좀 더 플러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는 영어를 굉장히 등한시했다고 했는데 영어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수능 특강조차도 내신 파트 부분 빼고는 전혀 풀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어떤 학원을 가도 그 시간, 그 7월, 6월 그쯤에는 다들 수능 특강을 나간 상태여서 저는 아예 공부를 약간 저를 받아주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여기 와서는 구문독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함을 알고 그런 부분을 저한테 맞춰서 채워나갈 수 있었고 영어를 등한시하고 많이 안 외웠기 때문에 단어 같은 부분을 좀 선생님께서 집중적으로 외우게 도와주셔서 그리고 도와주셔서 그런 부분이 진짜 수능에 단어가 많이 플러스 되었던 것 같고 사실 혼자서 단어를 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또 제가 맞는 수준에 아니면 제가 어떻게 외우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도 선생님들이 하나씩 팁을 주셔서 그런 것도 좋았고 그리고 저는 멘탈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어서 영어 시험쯤 되면 앞에 시험 때문에 컨디션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그 컨디션 따라서 점수가 굉장히 출렁이는 학생이었는데 모의고사를 매주 보니까 어려운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럴 때마다 좀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면 괜찮겠지라는 식으로 좀 멘탈 관리를 하는데 모의고사가 도움이 됐고 실제로 수능 전날에도 선생님께서 주신 모의고사를 풀면서 현장감을 익히고 그날 아침에도 그 영어 시험지를 보면서 좀 멘탈을 단련했는데 그 부분이 플러스가 돼서 수능 때는 좀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게 됐고 시간도 많이 남기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멘탈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플러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담임 선생님들께서 대학을 정해주실 때 대강 굉장히 안정적으로 써주시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 정도는 자신의 마음에 들게 던져보는 것이 절대 후회도 남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6개 중에서 가장 높게 쓴 하나만 붙고 5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자신이 어떻게 해왔냐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면 한 번쯤 자신을 위해서 좀 높이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게 실제로 저도 많은 모의고사들 중에서 굉장히 특히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적이면 대학을 원하는 6개의 대학 중에서 아무것도 갈 수 없는 정도, 정시로는 그 정도 성적이 나와서 진짜 자괴감을 가졌는데 그 이후로는 쉬는 시간에도 앉아서 계속 공부를 했더니 조금 더 9월 평가원 때는 굉장히 정상 궤도로 올랐고 10월 때는 좀 더 안정적인 점수가 났고 11월은 몇 과목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6월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오르게 되었는데 내신이 끝난 그때부터도 충분히 성적 한 등급, 두 등급 올릴 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고3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